자, 오늘은 동학 농민 운동을 살펴보고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학 농민 운동을 살펴보기 전에 동학이라는 게 뭔지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동학을 살펴보기 전에 서학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서학은 당시 천주교를 다르게 부르던 이름인데요. 서쪽에서 온 학문이다. 뭐 이런 의미로 불렀겠죠. 자, 천주교, 여러분 지난번에 병인양요, 병인박해 배울 때 기억날 거예요. 당시에 백성들 사이에선 서양에서 들어온 천주교가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왜냐면 천주교의 교리 중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당시 양반과 일반 백성 사이 차별이 심했던 상황에서 이런 교리가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었겠죠. 자, 이때 최재우라는 사람이 이런 서학에 반대하여 새로운 가르침인 동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동학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고 민간신앙과 유교, 불교, 천주교의 장점을 모아 만든 종교입니다. 당시 사회를 바꾸기 위해 여러 가지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동학은 백성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한편 갑신정변 이후에도 일부 양반과 지방 관리의 횡포는 여전히 심했습니다. 특히 고부군수라고 해서 당시 지금의 전라북도 정읍 지역의 옛 이름인 고부 지역의 군수였던 조병갑이라는 사람의 횡포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당시 군수의 아버지를 칭찬한 내용의 비석을 세우려고 돈을 걷었는데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을 죄를 묻거나 농사에 사용한 물값을 내지 않는다고 이렇게 곤장을 때리거나 이웃과 친하게 지내지 않아서 돈을 내야 풀어준다고 하는 등 농민들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으면서 나쁜 일을 일삼았습니다. 자, 이에 동학 농민운동자의 지도자 전봉주는 고부군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을 때 사용했던 사발통문 사진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인 8,000명의 동학농민군은 고부에서 시작해서 전라도 일대로 세력을 넓혔습니다. 자, 조선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청이 조선에 군대를 보내자 일본도 군대를 보냈는데요. 자, 당시 일본과 청나라는 청과 일본의 군대가 조선에서 동시에 철수하되 만약 다시 군대를 보낼 때는 반드시 상대편 국가에 통보해야 된다라는 조약을 맺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조선에서 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던 거죠. 자, 그러자 동학농민군은 외국 군대의 개입을 막으려고 외국 군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선 정부와 협상을 맺고 개혁안을 약속받은 후에 스스로 흩어졌습니다. 자, 당시 전봉준과 농민군의 개혁안의 일부를 살펴볼게요. 자, 탐관오리, 못된 관리들이나 양반들은 그 죄를 조사해서 벌하고 노비 문서를 모두 소각해서 노비신문에서 풀어주고 정해진 세금 외에 잡다한 세금을 폐지하며 일본에 협력하는 사람을 엄격하게 벌한다 라는 개혁안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학농민군이 물러났으니까 이제 일본하고 청나라의 군대도 각자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조선에서 서로 영향력을 넓히려고 전쟁을 벌였어요. 이것이 바로 청일전쟁입니다. 이런 청일전쟁에서 유리해진 일본이 조선의 정치에 더욱 심하게 간섭하자 동학농민군은 일본군을 몰아내려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변변한 무기가 없었던 동학농민군은 기관총으로 무장한 일본군 그리고 우리 조선 관군의 상대가 되지 않았고 공주 우금치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자, 당시 동학농민군은 어떤 무기를 사용했을까요? 관군에게서 빼앗은 총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농민군이기 때문에 대나무를 깎아 만든 죽창이나
아니면 농사 지을 때 썼던 낫이나 호미, 그리고 장태라고 해서 이런 대나무로 만든 항아리 안에 볏짚을 가득 넣어서 총알을 막는 데 사용하거나, 하지만 이런 열악한 무기들은 일본군의 최신 무기들을 상대하는 데 역부족이었고, 공주시에 있는 고개인 우금치에서 싸우다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자, 이후 동학 농민군은 후퇴를 거듭하다 해산했고, 전봉준이 부하의 밀고로 관군에게 잡혀서 처형을 당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비록 동학농민운동은 실패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생각해보면서 동학농민운동의 의의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농민 스스로가 인간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일으켰던 혁명이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고요. 일본이 조선의 정치에 더욱 심하게 간섭했을 때 일본을 몰아내려고 다시 일어났다는 점에서 외세를 몰아내기 위한 민족운동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동학농민운동의 개혁안을 바탕으로 당시 백성들이 어떤 생활을 꿈꿨는지, 어떤 모습을 원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